안성환의 시사야. 많이꿈 어디 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그동안 서양 맥주 얘기 우리가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역사 얘기도 좀 하고 이제는 우리 전통주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돌고 돌아 우리 거 얘기해야죠. 아니요, 돌고 돌아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원래 전통주 그쵸, 얘기를 하는 이제 코너잖아요.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1루타 치고 그동안에- 2루타 3루타 치다가 홈으로 딱 들어왔어요. 네. 지금. 야, 표현이 어떻게 야구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역사 얘기를 쭉 해드린 거는 네. 동서양의 술의 역사라는 게 서로 다 중첩되고 교차되고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교집합이 있죠. 그렇죠. 실은 그 교집합은 민족과 국경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술이라는 것이 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국가와 민족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문화 인류학적인 그렇죠. 그런 접근이 굉장히 좀 쉬운,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알려주는, 그래서 국가와 민족보다 인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매개체라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죠. 그럼 오늘 전통주 얘기 중에 어떤 거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실은 이제 전통주가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좀 그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집까지 배달 받을 수 있는 건 전통주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끌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통주가 가진 주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막걸리도 당연히 있고, 뭐 청주도 있고, 네. 약주도 있고, 뭐 전통 소주도 있는데 와인도 있고, 진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통주의 개념이 굉장히 넓다. 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주나 아니면 네. 막걸리나 네, 뭐 네. 약주 이런 것처럼 이 개념만 우리가 전통주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 아니죠. 넓다. 예,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도대체 전통주가 전통주라는 이름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전통이라는 건 이렇게 오랫동안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죠. 용어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통주라는 용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확 헝클어지는데요. 그 지-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전통주라는 용어를 쓰게 된 그 시기를 한번 여쭤보면은 네. 먼저 1번 300년 전, 2번 200년 전, 네. 3번 100년 전, 4번 30년 전. 또 시험에 들고 계시네. 30년 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진짜요? 네,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신 아니요. 분이라고 제가. 제가 좀 네. 잘 찍어요. 네. 그게 바로 심리전이잖아요. 심리전에서 저를 이기셨다는. 네. 이게 언제 맨 처음에 기사에 등장하냐면 1981년도쯤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81년도 경향신문에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전통주라는 용어가. 네. 그전엔 전통주라는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3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짧죠. 예.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먹는 이 된장찌개, 또 김치찌개를 우리가 네. 전통 된장찌개, 전통 김치찌개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된장찌개는 된장찌개죠. 그렇죠. 네. 우리가 먹는 밥도 정말 오래전부터 먹었지만 전통 밥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네. 즉 이제까지 잘 이어져 온 것에 대해서는 전통이란 말을 잘 안 붙입니다. 예, 뭐냐, 단절된 것에 의해서 전통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뭔가 구분짓고 네, 맞습니다. 이름을 단절됐다고 하시는 게 주로 이제 서양술을 우리가 네, 접하고 어느 순간부터 전통주라는 것을 잊고 그쵸. 살았다가 다시 복원할 때 그렇죠. 저거 서양의 술하고 네. 비교하는 개념, 맞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그러면서 단절된 것에 대해서 전통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무거운 강박관념에서 시작된 용어기도 해요. 이런 또 서글픈 역사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통주라는 이름은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지켜가야만 지켜진다는. 그게 강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강박의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인큐베이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전통주라고 안 부르고 우리 술을 부르는 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런 전통주와 비슷한 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왔던 술, 예. 민속주라 불렸습니다. 뭔가 들어보셨죠, 조금? 네네. 예, 네. 그래서 뭐 동네 술, 지역 술, 뭐 이렇게 불렸는데 실은 이 민속주란 개념도 한 2, 3년 전에 먼저 나와요. 전통주라는 용어보다 2, 네. 3년 전에 네, 등장했다. 그래서 1979년도에 네. 기사로서는 처음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주 1호 부산의 금정산성 막걸리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 전에 실은 민속주라는 용어도 거의 쓰지 않았고요. 뭐 그냥 주종별로 탁주, 약주, 청주, 소주, 과실주 이런 말들밖에 없었죠. 근데 금정산성 막걸리가 굳이 민속주 1호가 돼갈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금정산성 막걸리 하면은 금정산성 네. 성 캐슬 아닙니까? 네. 이 성을 지을 때 숙종 때 지어졌는데 여기서 만든 막걸리로 수많은 인부들이 마시고 이 막걸리 맛이 좋아서 전국으로 퍼졌다는 거 첫 번째고요. 네.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너무 맛이 좋아서 이거를 민속주 1호로 지정한다라는 그런 게 제일 컸죠. 그게 박정희 1979년. 대통령 역할이 제일 컸던 거 아닌가? 그렇죠.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주라는 게 굳이 네네. 역사를 따지자면은 네네. 역사가 오래된 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음. 그거 맞고 또 이제 실은 이 금정산성 막걸리라고 해야 되나? 이 금정구 주변으로 또 특별한 게 하나 태어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 지금의 금정구, 금정산성에 있는 금정구가 원래는 금정구가 아니고요. 동래구였어요. 동래구에서 분할이 된 거거든요. 네. 동래구 하면은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파전. 동네 파전이죠. 네. 네. 여기 또 부산대학교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또 학생들이 즐기기 좋았는데 이 동네 파전에서 유래된 것이 지금의 우리가 먹는 해물파전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렇게 네, 얘기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계란을 사용하게 구분이 됐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동네 파전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파전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질 않았어요. 네. 뭐라 썼느냐? 예.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파전요? 파전 전에. 갑자기 생각이 그쵸, 안 나는데. 빈대떡. 빈대떡이요? 빈대떡. 빈대떡은 녹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두로 예전에 만들다가 수입 밀가루가 이제 들어오면서 네. 그 밀가루를 쓰기 시작했고 이 실은 60년대만 하더라도 이 기름을 좋은 기름을 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식용유 자체가 선물 세트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식용유 자체 가격이 낮아지면서 식용유 일반화되면서 이제 파전이라는 이름으로 슬슬 등장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학사주점 같은 게 커지면서 이 파전이라는 이름을 동네 파전이 유명해지면서 다들 파전이다, 해물파전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 옛날에 그 종로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네네. 피막골에 녹두 빈대떡집 그 돼지 비계로 이렇게 네.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돼지 기름으로 그 구워서 먹는 게 훨씬 맛있죠. 고소하죠. 구워서 먹는 건가요? 튀겨서 먹는 건가요? 부쳐서 먹는 거. 어렵네요, 한국말. 이게 무슨 요리 시간인지 전통주 시간인지 부쳐서 갑자기 먹는 거. 헷갈려요. 부침개니까. 네. 그럼 전통주 이름 네. 이제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정산성 막걸리가 민속주로 지정되면서 예. 스물스물 전통을 지켜가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주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서울올림픽이 결정나면서 면천의 진달래술, 면천 두견주죠. 안동소주, 한산소국주, 경주교동복주, 삼해주, 뭐 특히 동동주 같은 이름들이 더 활발하게 나오게 돼요. 이 동동주. 네. 그 뭐라 할까요? 가짜 좀 동동주를 많이 마셔본 경험 때문이니까. 근데 동동주는 우리가 다 전통주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원래는 이게 그 쌀을 가지고 한 번만 발효를 하면은 당분이 많이 나오면서 식혜 같은 느낌의 알코올이 좀 비교적 청주보다 낮은 도수의 술이 나오는데 네. 완전히 발효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쌀알이 동동 떠요. 네네. 이게 완전히 다 익으면 쌀알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쌀알이 동동 떠 있기 때문에 동동주다. 그리고 한자로는 부이주라 불렸어요. 뜰부자를 써서. 네. 네. 근데 이것이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언제 그렇게 담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도 거의 없었어요. 막걸리에다 설탕 타가지고 사이다 네. 좀 넣고 네. 밥알 띄워서 동동주라고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많이 팔았고
그러면 도수가 많이 낮아지니 네. 도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떤 것은 소주를 좀 넣고 어떤 것은 청주를 좀 넣고 어떤 건 약주를 좀 넣어서 비스무리하게.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젊을 때 네네. 어렸을 때 마셨을 때는 그게 진짜 동봉주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그렇죠. 마셨어요. 그래서 저 때는 저 학교 다닐 때도 야 막걸리는 머리 아픈데 동동주 머리가 안 아파.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동동주가 500원에 1,000원 더 비쌌어요. 비쌌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프는 거죠. 아, 그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요. 네, 마케팅 전략으로 그러니까요.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 비싼 술 위스키나 뭐 꼬냑이나 이런 거 머리가 안 아파요 얘기하는데 많이 못 마셔서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을 네,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전통주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서 1986년도에 당진의 면천 두견주 그리고 문배주, 경주 교동법주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됩니다. 네.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란 이 중요가 붙으면 국가가 지정한 것이고요. 예. 이 국가가 지정한 이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도 무형문화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도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네. 지방자치제에서 선정을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안동소주. 그러니까 보통 안동소주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생각하시는데 지방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이강주. 예, 이강주. 네, 이거 전주의 이강주죠. 이거는 전북 무형문화재고요. 김천 과하주. 그래서 경북이고요. 송순주. 이런 것들이 1988년, 89년도 지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정만 됐는데 이것이 산업적으로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런 술이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다들 집에서 빚는 술이었거든요. 아, 그때는 이렇게 많이 시판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판되지도 않았고 네. 빚어서 팔면 불법으로 탈세로 불법이었어요? 탈세죠. 왜냐하면 집에서 빚는 술이니까 세금이 들어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빚어서 자기네들이 몰래 마시던 완전히 수면 아래에 있던 다 밀주들을 국가가 인정을 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준 거였거든요. 뭐하러 인정해요? 장인으로 인정하는 거 정도 의미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술이 없는 거예요. 88 올림픽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니 국민들이 마실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사람만 지져놓고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 네. 이분들이 양조장을 만들어서 술을 빚으면 그것이 바로 민속주고 전통주다. 이렇게 이어가게 된 겁니다. 아, 그것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도 된다가 된 거죠. 해도 된다. 하라. 하라는 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전통주를 살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외국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술이 전혀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소주의 병 모양만 이쁘게 해서 디자인만 이쁘게 해서 나온 관광 소주라고 있었잖아요. 관광 소주. 네. 그런 것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껏해야. 그것도 맛이 다른 줄 알았어요. 똑같죠. 네. 디자인만 다르고 호텔에서 판다는 이유로 더 비싸게 팔았거든요. 비싸기만 했죠. 비싸다고 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통주의 네. 산업화 시대가 온 거네요. 슬슬 시작을 합니다. 네. 슬슬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전통주란 개념이 아주 조금씩 잡혀가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뭐냐, 아직도 사람들이 전통주가 뭔지 몰라요. 이제는 아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은. 네. 네, 그게 시작된 지 10년 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 시도 무형문화재들에 선정된 게 88년, 89년도인데 네. 그로부터 20년 후에 2009년도 12월에 전통주 산업진흥법이 나와요. 그렇게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왔습니다. 예. 나중에 나왔습니다. 예, 나중에 나오고 이게 이제 나온 이유가 있어요. 2009년도에. 뭐가 있을까? 예,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 첫 번째로 쌀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쌀 소비를 또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이거랑 같이 했던 게 그때 떡볶이였어요. 쌀떡볶이. 예, 쌀떡볶이. 예. 떡볶이를 굉장히 장려하고 또 하나는 전통주를 장려했죠. 특히 막걸리. 당시 이제 막걸리가 일본 쪽에 수출도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하니까 전통산업진흥법 이런 걸 만들어서 전통주, 특히 막걸리 육성하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전통주를. 왜냐하면 세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산업 육성이라 이름으로 이제 농식품부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주 육성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주로 하고 국세청은 주로 양조장에 대한 인허가, 네. 주세, 그리고 뭐 위생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술을 세금의 관점으로만 계속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농식품부로 네. 관할이 넘어가면서 그제서야 뭔가 육성애를 대상으로 인정하기 맞습니다. 시작했다. 맞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늦었죠. 근데 이제 농업의 가치로서 전통주를 보는 것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관점에서도 보고 있는데 아직은 농업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실은 문체부와 그 농식품부가 좀 더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전통주에 대한 정의가 뭐냐? 첫 번째, 무형문화재가 양조장을 통해서 만든 술. 네. 그 농식품부 식품명인이 양조장을 통해서 만든 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농민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만든 지역 특산주. 이 세 가지가 전통주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앞서 이제 우리 시작할 때 얘기 나왔지만 네네네. 전통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탁주, 약주, 뭐 청주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통 소주 들어갈 수 있는데 모두 이 세 개 안에 분류에 들어가야 되죠. 무형문화재, 식품명인, 지역 특산주, 농민들이 만든 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슈가 뭐냐면 와인, 뭐 브랜디 이런 것들까지 다 전통주의 영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소비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분자주. 네. 그거 전통주예요? 복분자주는 이름으로 전통주는 되지 못하는데 지역의 농민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들면 전통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매실주. 그러니까 매실주라 이름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매실주라 이러면 안 되고 지역의 농산물로 그 지역의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만들면 전통주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품 이름으로는 전통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기업 전통주, 뭐 서울 장땡 막걸리라든지, 네. 뭐 국순땡 뭐 이런 막걸리들 모두가 다 전통주 영역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전통주란 영역을 저는 정말로 전통을 이어와야 하는 그런 오래된 문헌에 있는 술만 가지고 전 전통주라 얘기했으면 좋겠고 넓은 범위로 우리가 프랑스의 그 술이나 뭐 일본의 술이나 뭐 중국의 술 이런 거 얘기할 때 국가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한국술. 네, 이란 이름으로 좀 넓게 가져와서 지역에서 만드는 농산물로 나오는 술 가지고 한국술이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 농산물이 결국은 우리 전통주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소주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외국에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일본에 전래해 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술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 그 지역의 술이라는 개념도 필요하고요. 돼지고기도 언제부터 우리 한돈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은 돼지고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주라고 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백웅재 작가님 그런 말도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네. 근데 저는 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한국술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오늘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당신과